수박을 재배하시는 거는 내나 비슷해요. 재배는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병은 내가 오면은 피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내가 재배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렇게 수박 수확량이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병을 초기에 잘 못 막으면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 됩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노지에서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수박은 노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렇게 소형턴을 적용하는 게, 완전 노지 같은 경우는 비가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병으로 해서 역병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망가지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형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위험 부담은 줄어든 거죠. 실제로 병을 보면 곰팡이에 의한 병하고 세균에 의한 병,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곰팡이병이 많고 세균병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요즘엔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얘는 선충입니다. 문제되고 있는 선충, 그리고 얘는 곰팡이, 얘는 세균, 바이러스는 이렇게 작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애들은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조그만 애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는 얘네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병들이 탄저병부터 역병 쭉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이 탄저병, 역병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도 제대로 하시고 방제 방법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흰가루병은 항상 방법이 워낙 잘 발생하니까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방제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흰가루병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흰색 가루가 있는 게 흰가루병인데, 얘네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밑에도 생기고 잎에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초기 증상은 이렇게 노릇노릇합니다. 이런 때부터 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변 보면은 흰가루병은 널려 있습니다. 내 포장이 내가 제대로 항상 방제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하면서 수확할 때까지 계속 신경을 꼭 쓰셔야 돼요. 특정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잎에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농약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오히려 농약값만 더 들어요. 농약을 흰가루가 생겼을 때 농약으로 막 씻어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돈 낭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주고 또 한 번 더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약재로 해서, 흰가루병 약재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건조하거나 뭐 또 그렇게 하면 환기를 잘 시켜주면 또 좀 덜 발생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건조하면 얘네들이 포자가 잘 날립니다. 또 번지고, 습하면 얘네들이 더 증식을 분열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자라고, 어쨌든 얘는 환경 조건을 가지고 얘네들 억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황함유제를 썼을 때 이 황화수소에 의해서 흰가루병이 방제가 되거든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황화수소에 의해서 시설이 비닐이 삭아버리거나 파이프가 녹슬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노지 상태고 한번 썼던 비닐을 또 재활용하진 않으니까 좀 마음껏 쓰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이병입니다. 전문이병. 요즘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 이게 점점점, 그래서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들이 늘어날 때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성하고 세균성 전문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곰팡이성 전문이병 약을 많이 살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육안을 보면은 전문이병이니까 곰팡이성 전문이병 약을 계속 줘도 방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세균성 곰팡이 약제를 갖다가 살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걸 뭐 입을 따다가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봤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곰팡이성 약제를 주시고 다음번엔 세균성 약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곰팡이성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하시면 어느 정도는 빨리 좀 초기에 하면 잘 잡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균병에는 지금 수박에서 가장 문제되는 과일성병과 세균성 전문이병입니다. 세균성 전문이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일단 과일성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퍼지면 크게 발생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초기 육묘장에서부터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중간에 감염됐던 포장에서 옮겨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 가져왔을 때 잘 확인하시는 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고 나중에도 중간에도 이 증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세균성이어서 이렇게 연맥 따라서 잘 발생합니다. 연맥 따라서 이처럼 떡잎에서도 연맥 따라서 길게 발생합니다. 아까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환을 그리면서 병반이 생겼잖아요. 점점점 생기면서. 근데 얘는 길게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맥 따라서 병반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맥 주변이 썩어 들어가는 게 이 세균성 과일성은병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적심했던 데도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박 달렸을 때 이게 곰보 모양으로 됩니다. 네. 꼭 탄저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탄저병은 아니고 과일성은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일례로 이제 부안 줄포 지역 같은 경우는 8,000평이었는데 한 차밖에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병이 엄청 번져갖고는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중간에 세균성 약제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진단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미리 살포하시는 게 세균성 워낙 빨리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면 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눈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익으면 혹시나 해서 먼저 해놓으면 그 증상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들 세균 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도관을 따라서 물 따라서 잘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식물체 전체가 다 감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약을 해도 완전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번 걸려 있으면 수확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은 한번 번식할 때 15분이면 하나가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개가 4개가 되고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창 쪽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상인이 일주일 전에 내가 이 상태가 괜찮아갖고는 일주일 후에 수확해야겠다가 생각하고 다 확인하고 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왔을 때 한 절반이 이 과일성병에 걸려서 절반밖에 수확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들어간 것도 있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창처럼 완전 노지가 아니고 또한 덩쿨을 뒤집어 씌우지 않으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고 전에 여기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갖고는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공기구멍, 입 뒷면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공기구멍이. 숨구멍들이 많은데 이 숨구멍 통해서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증식하면 독소가 생성돼서 이 식물체가 죽는 거죠. 그 부위가. 그래서 병반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미경사진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잘 옮겨지죠. 사람 손에 의해서도 잘 옮겨지고. 그리고 이거는 세균성 전문이병입니다. 잎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묘를 정식할 때 저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나 해서 생각해 보시고 진단을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되게 많습니다. 종자 접촉 토양 전염하는 게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부터 큐리 녹반 바이러스까지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접촉 전염하는 멜론 계절반전 바이러스, 진딧물 접촉하는 건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요즘에 많이 나온 게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하고 멜론 궤적 반전 바이러스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 과실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다른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수박이 썩어 들어가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런 진딧물이나 그런 매기충들을 방제를 통해서 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시다시피 접촉 전염입니다. 몇 개체가 생겼어도 계속 순작업하면서 많이 옮겨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방향을 균일하게
항상 이쪽에서 시작했으면 저쪽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좀 자주 바꾸시고, 그러니까 다른 집 일을 하고 왔던 장갑은 가급적 폐기하시고 새 장갑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쪽 고창 쪽 그런 노지에서 할 때는 장갑을 주인이 다 줍니다. 오면 인부들한테 새 장갑을 다 줍니다. 내 거 장갑을 쓰고 전에 썼던 장갑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농가들 같으면 내가 몇 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필지 쓰는 거 장갑 따로 주고 다른 필지로 가면 장갑 또 따로 줍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들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독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한 90에서 95도씨로 해서 끓이다시피 10분 정도 해야 죽어요. 그러니까 방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종자 건열 소독에도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거는 잘 자랐잖아요. 얘는 좀 약해 보이시죠? 얘네를 자세히 보면 얼룩덜룩합니다. 그리고 끝순. 바이러스들은 항상 끝순을 보셔야 돼요. 끝순을. 어른 거기 성엽에서는 잘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어린 입에서 이렇게 저는 증상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새 입에서, 어린 입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농가 갔을 때 보면은 끝순들만 쭉 보고 갔다 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하엽은 흰가루병이나 망고병 볼 때 보면 되는 거고, 바이러스 볼 때는 다 끝순 쪽을 딱 보시면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꼭지 탄저, 꼭지에 궤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피수박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멜론 궤저 반전 바이러스는 멜론에서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멜론 궤저 반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수박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피에, 과육이 아니라 과피 쪽에 황색 궤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에 또한 피수박되고, 그리고 이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네는 동그란 건데 얘는 토양 전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얘는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포장마다 있습니다. 잘 안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고창 같은 경우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가 가면 한 50% 이상이 다 감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겉에 표면에 그을음 무늬처럼 발생하고 과육은 괜찮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약간 어렸을 때 이렇게 그을음 무늬가 발생하고 커지면 그게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출하 가격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GMV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고, 증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박잎이, 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전 녹반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예 그 멜론 개조 반전 바이러스처럼 점점점 찍혀갖고 썩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녹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수박에서는 한 16년도 그쯤부터 우리 전라북도에 좀 발견이 됐었고,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진안 쪽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진안 쪽 외쪽에서는 대부분 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멜론에서 좀 많이 나와왔고 이제 수박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육묘장에서도 이제 그런 병해충 방제가 안 됐을 때 감염돼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용하는 육묘장은 좀 가서 한번 중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병해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이 달라집니다. 작아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수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덩굴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옆에 거는 잘 자랐잖아요. 얘는 잘 자라지를 못해요. 이렇게. 오이녹반 모자이크보다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건 파파야 원형 반전 바이러스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동그랗게 원문 이제 그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깨알씨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나중에 이렇게 커집니다. 속은 내용물은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 유통도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내가 팔 때 비싸게 팔 수가 없죠. 겉에 표면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미리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묘를 구입할 때부터 얘가 건전한 묘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식하고 나서는 항상 순 관리 방법을 항상 일관되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 띄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시는데, 내가 작업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제거해야 될 개체수가 다릅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면 내가 그때까지 순 작업을 몇 번 했냐, 2번 했으면 그 발생한 개체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없애야 돼요, 같이. 한 번 할 때 하나가 옆에 거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개 정도는 없애고, 2번 했을 때, 만약에 5번 했을 때 끝에 나왔다면 한 6, 7개는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했을 때도 토양 전염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